자, 잘 치셨죠? 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8월 달에 특강, 9월 초에 했던 특강 모자란 부분하고 뭐 중요 계산 문제하고 또 몇 가지 첨가해서 한번 3시간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남았죠? 목요일 날. 그래서 올해 본 시험의 수준 정도 해서 한번 최종 모의고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헷갈리는 게 좀 많으셨는가 봐요. 그걸 잘 찍어야 돼요. 자, 1번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특별법, 예를 들면 뭐 선박등기법, 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런 특별법 등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뒤에 될 수 있나 없나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질문입니다. 1번 정답이죠. 2번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친다니까 틀렸죠. 이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 3번 임목 등기인데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수목 집단만 등기가 가능하죠. 한 그루의 나무는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 자, 경작수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한다.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종속정착물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자 1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정착물 중 우리가 정착물은 두 가지로 보죠. 우선은 작년에도 여기서 정답을 물었는데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또 토지에 뭘로 간주되죠? 일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속정착물로 물었잖아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죠.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뭐 수목이겠죠. 또 다년생, 식물 등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인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뭐 감자, 옥수수, 토마토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간주하죠?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죠. 5번 관습법상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명인 방법인데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객체는 될 수 있죠. 그런데 불완전한 공시수단인 명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맨 끝에 있다 하니까 틀렸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 자, 1번이 정답인데 요거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원래 시험에도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건물 이런 것은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맹지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 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사용 밑줄. 이 지문이 틀렸네요. 여러분 돈 지불해야죠. 치료.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또 맹지 개념도 시험 문제에 뭔가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맹지 개념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택지, 나지, 맹지는 뭐다? 지목은 아니에요. 지목은 아니고 감정평가상의 용어가 돼. 감정평가상의 용어고요. 답, 과수원, 제방, 유지, 국어 이것은 뭐다? 지목이 되죠. 28개의 지목이 속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공단이 재개발되는데 자, 이 택지 지역. 자, 택지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세분화시키면은 주거 지역 또는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공단이 요거죠. 공업 지역이 어떻게 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공단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뭘로 간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변화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이행지 개념. 그래서 3번은 이행지 개념인데 이행지 개념 또 뭐죠? 농지 지역, 택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후보지. 그래서 이행지와 후보지 개념은 원래 상당히 중요한 용어. 요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3번은 이행지 개념이죠. 4번,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대로 설정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 뭐다? 나지.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건부지인데, 문제는 이 나지는 택지는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은 지목이 뭐가 된다? 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지목이 대가 돼요. 그런데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공장 용지일 수 있고, 학교용으로 이용하면 학교 용지일 수 있고, 체육용으로 이용하면 체육 용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로 설정된 토지하면 안 돼요. 지목이 다른 지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 5번, 바닷가 등에 있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소유권과 사용 실익이 없죠. 요즘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서 뭐에 대한 개념? 포락지에 대한 개념. 포락지 개념입니다. 빈지는요, 바닷가죠. 바닷가. 바닷가를 공유 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빈지를 바닷가로서 우리는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 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왜냐? 위치 뚝 떼서 이동시킬 수 없잖아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뭐가 돼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이죠.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게 2번 맞는 지문. 3번,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다. 예?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죠?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우리 한 가지 물건, 일물, 일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4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5번 부동산 활동에 대한 장기적 배려인데, 자, 개별성의 특성이 아니라 뭐죠?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영속성에 의해서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아요. 뭐죠? 비소모적 재화다.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돼요? 적용되지 않고,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사용해도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영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우리가 배려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슨 특성? 영속성의 특성. 영속성. 26회도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장기적 배려, 영속성입니다. 5번 정답. 자, 4번 그림을 보면은 공급 곡선이 뭘로? X1에서 X2로 있죠.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의 뭐다? 증가예요. 그럼 공급의 증가, 뭐를 찾는 거? 요인을 찾아라. 이런 얘기겠죠. 자, 1번 보시면은 주택 개발 자금의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죠.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공급의 감소가 되고, 2번 주택 공급자, 이 건설업체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전보다 공급이 또 줄어드는 공급의 감소가 되죠. 자, 3번 주택 가격이 뭐 했다? 인하. 자, 이 얘기거든요. 주택 가격이 주어졌습니다. 주택 가격, 공급량이 주어졌죠.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인하가 되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이 점이 뭐를 따라서?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해요.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공급 양의 변화다. 3번 지문은 공급 양의 변화에 대한 설명. 공급 양의 변화. 3번은. 자, 4번 주택 수요자에 대한 보유세가 중과가 되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높으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4번은 수요의 감소가 돼요. 자, 5번이 정답인데, 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한다. 자, 여러분,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은 보조해준 금액만큼 뭐가? 생산비가 하락을 하죠.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겠죠. 공급의 증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요 쪽에서 시험 문제 지문들이 많이 구성돼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공급 쪽이 좀 중요해요. 지문 구성할 때. 그래서 공급 한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자, 5번, 6번이 균형 가격인데, 자, 이 짝수에 계속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26회, 28회. 올해 30회도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계산 문제 계속 출제는 수요의 증가를 출제했어요. 계속. 자,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 Q
D는 1000 마이너스 2P. 공급은 200 플러스 2P가 주어졌는데, 자, 해당 지역의 소득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우리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우리는 1000에서 얼마로 증가하면 1400.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1400 마이너스 2P. 1000에서 400으로 400만큼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수요 증가입니다. 그럼 상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돼? 가격은 이전보다 오르죠. 수요가 많아지면. 거래량도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걸 염두에 우선 두시면서, 우선은 균형을 물을 때는 항상 수요량과 뭐는 똑같다. 네, 공급량은 똑같다. 균형을 물을 땐 요걸 항상 놓고 풀어야 됩니다. 수요량은 얼마죠? 1000 마이너스 2P는 수요량, 공급은 200 플러스 2P가 공급 같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P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로 가죠. 2P 되면 4P. 얼마? 1000에서 200 빼면 얼마? 800이죠. 양변에 4로 나눠주면 얼마? 200. 균형 가격은 20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P 자리, 공급은 변화가 없으니까 우선 요 자리에 200을 들어가면은 400에 200 더해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600이 돼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했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을 때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2P, 공급은 2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그럼 또 넘어가면은 2P 더해주니까 얼마? 4P. 1400에서 200 빼니까 1200이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얼마? 300. 균형 가격이 또 300이 나왔으니까 300에 1을 곱하면 600에 200을 더해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800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이동 전, 이동 후를 비교하면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100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600에서 800으로 얼마? 200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이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26회,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좀 수요 증가하는 걸 출제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주거 서비스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서 뭐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은 뭐가 돼요? 우리는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는데 수직선,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뭐가 존재한다?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가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림을 현재 P0라는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왜? 공급은 고정됐잖아요. 공급량은 고정됐는데 요 점이 뭐다?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죠. 그러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예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다. 수요. 자, 그러면은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10개다. 수요량이 20개다. 수요량이 20개, 30개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고정되니까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로 인해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P0에서 P1으로 뭐한다? 상승은 하지만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여러분, 거래량 감소한다 하면 안 돼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격 관계가 대체자라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해요. 이것은 무슨 법칙? 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독주택은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자, 여러분이 대체제거든요. 대체제일 때는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하는데,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가. 대체제는 반대로 가고, 만약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요. 대체제니까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죠. 요 대체제 관계에서 그래요. 대체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제 관계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가요. 그럼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가격은 상승한다 얘기죠.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또 하락으로 많이 내죠. 상승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맨 끝에 상승, 여기 포인트.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럼 공급은 뭐다? 감소가 포인트입니다.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3번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또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해요. 그럼 증가를 하면은 또 주거용지는 어떻게 돼? 주거용지 공급이 있는데 주택과 주거용지는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야. 주택과 주거용지는 보완제일 때 아까 화살표는 뭐야? 같은 방향. 보완제는 주택과 주거용지 보완제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위에 대체제는 뭐죠? 화살표가 반대 방향. 보완제는 뭐죠? 같은 방향. 그 주거용지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 3번 정답.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4번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생산비가 하락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뭘로? 우축으로 이동합니다. 우축이 포인트. 자, 5번째도 한 4번 출제했죠.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뭐다? 비탄력적 밑줄. 단기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 시험 문제 많이 내죠. 보면은 단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뭐다? 비탄력적이야.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해서 바로 즉시 부동산은 공급이 안 돼. 그래서 공급이 안 돼서 비탄력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뭘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뭐죠?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를 하죠. 이제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이 많아져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공급이 많아지는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한 뭐가 돼? 탄력적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단기는 비탄력적이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3.0라고 이고 현재 주택 수요량은 2,000세대라고 가정하자. 다른 요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의 소득이 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주택 수요량은 몇 세대나 증가해? 몇 세대 나의 동그라미. 항상 이런 걸 잘 봐야 돼. 몇 세대 나로 물었어요.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자, 수의소득 탄력성 공식을 쓰면은, 자, 최초의 소득이 얼마? 연간 5천만 원에서 소득의 변동분 5천만 원에서 얼마? 6천만 원으로 변동했으니까 플러스 얼마? 1,000만 원. 소득의 변화분은 1,0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또 최초의 주택은 얼마? 2,000
세대인데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가 모르겠죠. 모르니까 뭐다? 델타 Q. 모르니까. 요 소득 탄력성이 3이다. 3. 자, 그 약분하면 이거는 5분의 1. 자, 내항의 곱은 얼마? 내항의 곱은 2000 곱하기 1. 또 외항의 곱. 밖에 외항의 곱은 5 곱하기 델타 Q가 3이다. 요 약분하면요 400입니다. 5, 4, 20이니까 그럼 양변에 분모 400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한다? 400을 곱해주면 3, 4, 12, 120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세대나로 물었죠. 몇 세대 나로 물을 땐 답이 얼마? 1200이에요. 1200. 몇 세대 나로 물을 때는 1200. 근데 지금 2000세대잖아요. 2000세대인데 수요량 변동분이 1200이니까 더해주면은 3200세대로 우리가 증가하는데 만약 시험 문제에 요 로로 물으면 답은 얼마? 3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봐야 돼. 뭘로 묻고 있는가? 몇 세대나 몇 세대로 증가. 요 답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죠. 자, 수렴형 모형인데, 자, 이런 형태가 돼요. 수렴형은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불균형이 점점 이렇게 균형에 접근해 들어가는 이 모형이 바로 무슨 모형이다? 수렴형이다. 수렴형에서 자, 거기 첫 번째 탄력성이 묻는데 여러분들 수요가 완만하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수렴형은 수탄수 암기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와야 돼. 여기 여러분 A는 이렇게 와야 돼. A는. 그럼 B는 기울기는 탄력성과 역관계야.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니까 이렇게 와야 돼. B는. 화살표가 이렇게 와야 돼. A, B가. 기울기를 보세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교하니까 어뢰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큽니다. 그래서 뭐가 화살표 이렇게 A, B. 3번 정답.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역관계는 부동 방향이 바뀐다. 너무 쉬워도 틀리는 부분 많습니다. 자, 10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서 공급에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당연히.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수반합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죠.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이죠. 당연히. 얘는 부동성. 작년 시험에서도 여기서 또 출제를 했잖아요.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뭐가 강조가 된다? 임장 활동화가 강조가 돼요. 임장. 그래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용도별, 지역별로
우리는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요거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위 시장인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수요 공급에 맞지 않으면 불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출제를 그쪽에서 질문을 출제했습니다. 5번 정답.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즉 불완전한 정보로 적정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죠. 우리 주택법에서 최저 주거 기준 있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이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가 아니에요. 사적 재화지. 공공재가 아니라 무슨 재화? 사적 재화. 여러분 토지 거래소 이런 마음대로 거래하잖아요. 네? 사적 재화야. 공공재가 아니에요. 사적 재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거래소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번 정답. 토지는 공공재이므로 하니까 틀린 질문.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소 생산, 과소의 동그라미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자, 12번. 자, 토지 정책 수단. 여러분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 보면요 5개 정책 관련해서 놓고 묻는 문제도 많이 냅니다. 올해도 정책 수단 출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나온 게 개발권 양도 제도의 개념이 출제했어요. 자, 자원보전이라는 사회 목적 실현 비용은 전부 보전적 소유자가 보전적 소유자가 부담할 때 보전적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적 소유자가 부담하지. 자,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인데 이 보전 지역은 개발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토지 자원을 보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개발을 못 하니까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뭐를 손실을 입게 돼요. 그리고 또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또 개발에 따르는 또 의도하지 않은 또 뭐를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발생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형평성의 문제를 뭐 해주기 위해서 완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TDR이야. 그럼 어떻게 완화시켜 주냐면은 토지 소유자의 뭘로부터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해. 여러분 우리는 권리는 묶음이야. 소유권, 개발권, 뭐 전세권 다 묶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이 개발권을 분리해버려요. 소유권.
근데 이 개발권은 여기에 개발 못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개발권은 필요가 없으니까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팔아야 돼? 팔기는 이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개발지역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매각해서 뭐 한다? 양도를 해버려. 그래서 뭐를 본 거죠?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가 TDR. 이 개념을 자주 주점. 누가 요거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보전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지역입니다. 1번 틀린 지문. 2번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이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선매권 등을 행사하여 국공유지의 확대를 꾀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인 뭐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한다든지 공공주택 공급, 계획적인 도시 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같은 국가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 보조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죠. 자, 여러분이 또 시험 문제에 올해도 출제를 할 텐데 하여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수단 대표적인 게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요거 직접 개입, 작년, 재작년, 2년 연속도 출제했어요. 직접 개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간접 개입이 있죠.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이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인데, 여러분 세금 있죠.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임대료에 대한 뭐를 지급?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건 요거죠. 우리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 부담금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요거 주의 많이 해야 돼. 부담금 간접 개입입니다. 3번 정답이죠. 정답이 아니고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정답은 2번이 정답. 4번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자,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요거죠. 개발권 선매는 뭐예요? 말 그대로 풀이합니다. 개발권을 미리 매입을 한다. 선매는 미리 매입을 하는 제도야. 누가? 국가가 개발권을 돈 주고 미리 매입하니까 비용을 누가 부담? 국가가 부담해. 또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시켜. 귀속시키는데 또 비용을 주고 귀속시켜야 돼. 그래서 미래의 개발을 원하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두 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단점, 국가가 비용 부담하는 이 단점을 보완해서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누가 부담한다?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요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게 뭐다? TDR. 5번 토지 비축제도. 요 개념 원래 중요한데 토지 비축제도는 뭐가 돼요?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니야. 미래의 용도를 위한 거예요. 미래의 용도. 항상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야.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어떻게 돼? 미개발된 또 토지가 아니라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하여 비축을 해요. 비축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하거나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선은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이라든지, 우리는 또 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공 개발용이라든지 이런 목적하에 우리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개념 많이 중요합니다. 원래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형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시장에서는 여가는 주택의 순환 형상, 주택이 순환, 이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순환 형상으로 인한 공급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뭐다? 하향 여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자, 상향 여가는 하위 저소득 계층의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 등을 통해 상위 고소득 계층에 이전되는 형상을 말하는데 인근 지역 생애기 주기 중 천이기 밑줄, 천이기가 아니죠. 자, 어떻게 나온다? 천이기가 아니라 성장기. 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가 오는데, 자, 천이기가 아니라 지역이 처음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국면 또는 노후화, 쇠퇴기에서의 노화된 주택을 철거해서 재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성장기에서 뭐가 활발하다? 상향 여가는 활발. 반대로 천이기는 주거 환경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후화된 고소득 계층의 주택이 저소득층이 계속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천이기에서는 뭐가 활발하다? 하향 여가. 천이기 국면에서는 하향 여가가 활발하고 성장기에서는 뭐가? 상향 여가가 활발. 2번 정답. 자, 보수 비용보다 가치의 증분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소득이 낮으면 보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4번 부의 외부 효과는 뭐다? 하향 여가. 여러분,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은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사 가니까 하향 여가가 나타나는 거고, 주거 환경이 좋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계속 있어야겠죠. 상향 여가와 관련돼 있어요. 4번 맞고 5번 불량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에요. 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닙니다. 뭐에 따라? 소득에 따라 주택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소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럼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니까 소득을 뭐 해주면 돼?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요, 요즘 중상층이라고, 우리 뉴스 보면 중상층, 저소득층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과거에 비해서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5년 내에 중상층 이제 주택 구입 못해요. 왜 그러냐? 융자 안 해준다. 어떻게 받아? 저축해서 돈 모으는 한계가 있는데.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소득이 문제가 커요.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개별적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임차인에게, 자, 밑줄은 필연적으로 전가, 밑줄.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는 전가가 안 되잖아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는데 수요자에게 가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가가 안 돼. 그냥 필연적으로 전가하면 안 돼요. 필연적이 들어가서 틀린지. 2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이 가수요자의 몫이 되지만은 채권 입찰제를 병행 실시할 경우에도 누구의 몫? 가수요자.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우리 판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최초 분양할 때 채권 입찰제를 실시했어요. 몇 평? 33평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3번 토지 선매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 여러분,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이행 강제 명령 내리고 아니면 강제금 부과합니다. 강제로 수용하지 않고 또 뭐를 해? 예? 계속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뭔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다? 매수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3번 틀린 질문. 4번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장기적으로가 들어가서 틀린 질문. 자, 사적. 우리 공공주택 시장과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있으면 민간에 있어서 사적 임대료가 주어지죠. 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요, 임대료가 싼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줄어들어요. 수요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하락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 하락했다는 혜택을 봐요. 근데 장기는 그렇지 않죠.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이겠죠. 원래의 임대료로 상승할 때까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버려요. 줄여서 어떻게 돼요? 원래 임대료로 상승하고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래서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는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혜택이 없어요. 어디에만 혜택이 있어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에만 혜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죠. 4번. 5번. 아파트 후 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받으니까 품질이 뭐가 돼? 향상이 되지. 선분양 부실공사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선분양은 품질이 향상이 되고요. 또 뭐 한다? 후 분양을 하게 되면은 또 뭐가 돼?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선분양하면 매매 어떻게 돼요? 분양 가격과 입주 시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은 후 분양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전매 차익을 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건축 기간 동안에 건축비 상승분을 전부 건설업체는 분양 가격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문제는 있어요. 자, 15번 문제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